지난 시간에 분사구문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지 정석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분사구문을 해석을 할 때 조금은 더 빠르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분사구문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사이에 내용을 파악해서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게 정석적인 방법이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얘 샤우팅은 원래 샤우트였고 과거니까 샤우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주어는 the players랑 같았으니까 생략을 했죠. 그래서 the players shouted for joy. 그럼 무슨 뜻이야? 아,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빅토리를 축하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아 그럼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를 판단해서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시간이 굉장히 어, 오래 걸리죠. 네, 그리고 접속사를 뭘 써야 돼? 이걸 써야 돼? 저걸 써야 돼?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거 고민 없이 그냥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사구문의 형태부터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자, 문장 안에 현재 분사 ing로 시작을 하죠, 보통. 그 뒤에 주어 네, 동사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주어 동사가 없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얘가 없죠. 네, 네,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얘가 없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분사 구문이네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경우에 분사 구문이고, 분사 구문이 네 가지의 형태로, 총 네 가지의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네 가지의 형태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가장 기본 형태. 현재 분사가 시작되면서 주요 동사 없이 분사 구문이 시작되는 그런 문장 구조. 이런 형태죠. 제일 많이 보이는 거죠. 이 우리 위에서 봤던 예문도 이런 형태인 거죠. 자, 이게 1번 형태고요. 만약에 이런 분사 구문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있는 애를 이 분사 구문을 마치 주어의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이 분사 구문을 여기에다가 수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Shouting for joy, the players celebrated their own victory 라는 문장을 어떻게? 기쁨에 소리를 치고 있는 그 선수들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음, 그러면 shout를 다시 돌릴 필요도 없고 주어를 다시 가져올 필요도 없고 해석해서 접속사가 뭔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가면 된다고요. 기쁨에 소리를 지르는 그 선수들은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네,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형태는 분사 구문을 주어에 수식해라.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우리 접속사가 살아 있을 수도 있다고 했었죠. 화자가 접속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싶다. 그럴 때는 접속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고 현재 분사, 당연히 주어 동사는 없겠죠. 이런 네, 문장 구조 형태일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건 근데 우리 이미 사실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냥 접속사 있는 그대로. 접속사 있는 그대로 쭉 해석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뭐야? 기쁨의 소리를 지르면서 플레이어들은 축하했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네, 접속사가 있는 문장은 더 쉽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어떤 형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 주어가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주절에 있는 주어가 다를 수도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주어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얘네들은 우리 원래 배웠던 정석 그대로. 그래서 관계 따져서 접속사 찾아내서 해석하는 거. 이렇게 해야 돼요. 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얘는? 마지막으로 네,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분사 구문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접속사가 있는 문장은 당연히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절이 앞에 있고 그리고 나서 분사 구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유람생? 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얘네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면서, 두 번째는 그리고 뭐뭐 하다. 이거 우리 내신할 때 진짜 많이 얘기했었어. 기억나지? 선생님이 콤마 ing 분사구문 아,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게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가지고 보면 여기에 있는 shouting for joy를 여기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The player celebrated their own victory. 승리를 축하했어.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 혹은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축하했어. 되죠? 네, 그겁니다. 그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다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1번으로 돌아가서 얘를 이 분사 구문을 꾸며주시면 돼요. 근데 돌아가는 거 사실 좋아하지 않잖아, 우리. 돌아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음, 대부분은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나 같은 경우에는 2번으로 먼저 합니다. 2번으로 먼저 해보고 안 되면 1번으로 돌아가요. 왜? 2번이 직독직해잖아. 그리고 뭐뭐 음, 하다가 직독직해지. 근데 뭐뭐 네, 하면서라고 하면 돌아가야 돼. 그래서 보통은 2번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2번으로 먼저 하고 안 되면 1번으로 해봐요. 거의 두 개 다 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요 두 가지로 거의 다 됩니다.